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1월 3일 날 가장 주목되는 뉴스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3.6%로 예상됐다는 이 내용입니다.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 나우로 발표하죠. 11월 1일에는 2.6%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저 정도면은 분기 성장률에서 연율로 3.6% 나왔으면은 거의 뭐 호황급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좀 식으라고, 좀 경기 좀 후퇴하라고, 그래서 고용도 좀 감소하라고 연준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고 돈도 팍팍 회수하고 이렇게 마구 두들겨 패고 타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미국 10월 고용보고서, 이거 완전 빅데이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발표 예정인데 고용 증가 숫자가 20만 명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가 지금 2년 내 최저치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강력하게 고용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은 여전히 지금 양호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고용은 매우 강력하다, 로부스트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거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매우 양호하고요. 실업률도 3.6%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월 14일 FOMC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75bp나 올린다는 겁니다. 그 확률이 지금 50.4%로 나왔습니다. 50만 올린다가 49.6%로 더 적습니다. 75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75 올릴 확률은 3분의 1이었고요. 50 올린다는 확률이 3분의 2였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좀 매우 변동이 심했죠. 다우 같으면은 플러스 보이고 했는데 결국 미국 지수들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이상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0월 마지막 금요일 날 대폭등한 거 모조리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단기물 추가 하락하고 수익률이 장기채 수익률 추가 상승해서 수익률 곡선이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한 달 전보다는 수익률이 좀 올랐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년물, 10년물 지금 스프레드 역전된 상태인데 그 역전 스프레드가 더 확대됐습니다. 한 0.6%포인트로. 그래서 최근에 어떤 평균보다는 좀 더 확대된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러나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다. 달러 지수는 소폭 상승했죠.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올라갔으니까요. 원자재는 특이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75bp 올렸다는데 이 33년 만에 최대치로 올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파운드화 좀 강세 보일 만한데 정반대로 지금 영란은행 CEO가 영국 경제가 지금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 이걸 이제 경고를 했더니 파운드화가 대폭락했다는 것, 이것도 좀 주목되는 뉴스이고요. 유크레인이 곡물 수출 재개한 이후에 대략 한 1,000만 톤 곡물이 수출됐다고 합니다. 식량 가격 지수 하락 추세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관련해서 러시아 경제는 지금 날이 갈수록 시름시름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볼 때는 푸틴은 남은 패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죽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 11월 어제 발표된 11월 FOMC의 스테이트먼트 골자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금융 정책 금리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돈 회수했고요. 그것의 누적적 효과를 지금 리뷰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래서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리뷰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 다 평가해서 이제 다음 스텝을 이제 결정하겠다. 금리 스텝을 결정하겠다. 그러나 9월에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요거 아닙니까? 근데 저 정도는 시장의 어느 누구도 11월, 12월 금리 올리고 스톱한다고 예상한 곳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예? 그런 것은 없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다 돌아간다는 거 다 각오하고 있는 것이고, 11월 FOMC에서는 그러니까 누적적 효과 검토할 시간 갖겠다. 약간 좀 완화시키겠다. 이제 올리긴 올리는데 그 속도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시그널은 분명히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 10일 날 CPI 발표 나죠. 10월 CPI. 그 다음 주에 이제 10월 PPI 발표 있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주 가면은 또 10월 PCE 발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음 주 10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미시건 대학의 그 1년짜리 그 인플레이션 예상치, 또 5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게 이제 발표되는데, 이런 숫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폼크 12월 금리 인상폭을 예상을 할 때. 그래서 현재 10월 CPI 예상치는 8.1%고요. 코어 CPI는 지금 6.5% 이렇게 예상치 나왔는데, 둘 다 9월보다는 한 0.1%포인트 지금 둔화되는 이런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인플레 둔화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와 고용이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기업의 실적 확인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보면은 외국인들 현물 순매수가 이제 특히 주목이 되는데, 선물도 누적 순매수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12월 만기까지는 분명히 롱플레이 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11월 옵션 만기가 되는데 10일이죠. 이 11월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매도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콜 순매도가 마이너스 288억 원, 풋 순매도가 마이너스 13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은 코스피 200 지수가 좁은 범위에서 가두는 전략 취한 것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데이터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든 아래든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가두리는 11월 10일 이후로 위로 뚫릴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가두리는 언제든지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위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풋 누적 순매수 458억 원 쌓아두고 있는 거, 저거 이미 상당 부분 꽉 났고요. 이미 꽉 났습니다, 저거. 그리고 앞으로도 저거 결국 다 모자를 꽉 내리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시 맞다는 게 확인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중공이고 후동중화에 다시 LNGC 5척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MISC, 일본의 NYK, 그 다음에 K라인, 그 다음에 차이나 LNG 쉬핑, 이런 컨소시엄과 지금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후동중화 엔진도 보면은 XDF 2.1 ICER 엔진, 여기 완전 최신 중에 최신 엔진인데 이거 사용해서 이제 짓는다는 겁니다. 2025년에 인도한다는 것이고요. 아직 중공은 토크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크 여유가. 그래서 이제 중공의 LNGC 관련된 것은 아마 이 말고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